최근에 월마트에서 매장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 그런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예. 일상에 들어왔구나. 그만큼 일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유학을 했을 경우에 영어를 사실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선생님. 영어 얘기요. 선생님은 영미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학부 때부터 영어 공부를 솔직히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솔직히 오시기 전에도 잘 하셨죠. 그쵸. 유학월 정도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유학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학을 영어를 지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요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으로 이제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이 생기고 뭐 앱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이제 그래 나는 영어는 그래도 충분히 잘 그렇지. 하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도 하셨고 그쵸. 그랬는데 하지만 막상 오면은 이게 태도의 문제가 약간 있거든요.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는 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수업에 딱 들어가서 원어민 친구들, 또 원어민은 아니어도 나보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 속에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좀 그 말하는 타이밍 같은 것들을 맞아. 못하게 될 수가 맞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대학원 수업은 굉장히 디스커션 위주로 하는 거라서 빨리빨리 말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생각하다 보면 놓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 이렇게 없애고 제가 정말 좀 자신이 있어지기까지 또 한 2, 3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유학에 와서도. 그래서 그런 거는 부딪히다 보면은 내 자의와 별개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유학을 오면. 그러나 어쨌든 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신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사실 저도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이 시간을 이렇게 내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없겠다라는 게다가 생각이 또 들어서 1년 기한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 태도 부분. 사실 제가 선생님 저도 얘기 하나면요. 저도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선생님한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일찍 그 얼리버드였었어. 그래서 아침 5시, 6시부터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저도 일찍 가가지고 놓고 한 다음에 매일 물었어요. 인사한 다음에 뭐 내가 도와드릴 일 없겠냐. 매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챙겨주실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얘기 좀 계속할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여기에서 혹시 그 티칭도 하셨어요? 네, 티칭도 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맨 첫 학기 유학 오자마자 티칭을 하게 됐어요. 가르치는 과목도 스피치야. 아니 내가 지금 영어로 말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스피치를 가르쳐야 되는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그쵸.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 가르치셨어요? 썸머 클래스를 가르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업은 제가 이것도 사실 제가 연구 경력을 막 쌓다 보니까 이제 잡마켓에서도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티칭 경력이에요. 그럼요. 티칭 정말 중요합니다. TA로 이렇게 일을 썼고 뭐 이런 과목을 가르쳤고 이런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체어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여기서 체어라고 하는 것은 학과장님께 메일을 보내서 내가 잡마켓에 이제 1, 2년 후에 나가야 되는데 티칭 경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머 때 나한테 티칭을 하나 해줄 수 없겠느냐. 내가 과목을 하나 가르치고 싶다. 라고 이제 던졌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클래스를. 그래서 사이콜로지 오브 미디어 테크놀로지라는 과목을 제가 개설을 해서 가르치게 되어서 그것도 되게 운이 좋았고 잡마켓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 행동이 늘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로욜라 대학교 굉장히 여러분 한국에 잘 알려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로욜라 대학이.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가실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아니 사실 대부분 그렇게 솔직히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물론 이제 운이 좋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했다는 여러분 그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저는 이게 훈련의 결과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계신 분이길래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선생님 이제는 조금 더 관점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계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교수 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 분야로 조금 더 와서 예를 들면 미디어라든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HC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러한 어떤 분야라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졸업하는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회사에 갔어요. 데이터 분석, 리서치 직이지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에 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일상 속으로 많이 들어왔냐라고 얘기한다면 최근에 월마트에서 재고를 정리하는 로봇을 매장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 그런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예. 근데 고객들이 근데 사실 저희가 장 보러 가는 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의식주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로봇 일상에 들어왔구나. 그만큼 일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님들이 너무 왜 로봇이 저렇게 일을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갑자기 보도 못한 게 움직이면서 일하다 보니까. 막 말하면서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심리적인 거부감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저희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그런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 인간 직원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인간과 이런 기술이 잘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회학 기반, 경제학 그렇지. 기반, 법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이렇게 가까이에 와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각지 못한 곳에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연구도 생각납니다. 그 챗봇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맞죠. 대부분의 여러분 카톡으로 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다 챗봇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요즘은 버추얼 휴먼을 아예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챗봇의 기능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 모양의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장벽을 줄이려고 하는 심리적 장벽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이 속도가 저는 급속히 빨리 빨라질 가니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이게 한국은 아시다시피 서울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활용했던 그 기술 중에 하나는요. 아이스크림 만들어주는 로봇하고 커피 타주는 로봇이요. 이제는 카페가 아예 있어. 맞아요. 저도 이번에 서울 가서 봤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개발하신 분이 있는데,
로봇도 너무 예쁘게 만들었고 네.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뭐 솔직히 맛이야 뭐 사람이 만드나 로봇이 만드나 솔직히 뭐 다 돼 있는 건데 어차피 뭐. 기계로. 기계로 하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가 즐거움, 이 호기심과 이런 즐거움 때문인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곳곳에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로봇으로 인해서 고용의 문제라든가 그쵸.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이건 조금 별개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친숙하게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유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분야를 이제 연구하시고 특히나 설득적으로 광고 이제 PR이니까 이제 설득적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선생님, 그 제가 선생님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분위기. 너무나도 사실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테크 컴퍼니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한국만큼 정말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전 세계에서 유학을 오는 특히 석사 과정이나 뭐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코딩,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이런 쪽으로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그 중요성을 어떻게 뭐 더 강조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미 이미 굉장히 큰 분야고 사실 제가 광고 홍보학과에 이런 연구를 해서 그렇지, 임용이 그렇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보여줄 수도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컴퓨터 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라던가 뭐 테크놀로지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